이 정도도 못 버티면서 무슨 군인이야? 강원도 화천의 한 군부대 정문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가운데 휴가를 마치고 막 복귀한 박하린 중사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서 있었죠. 그런데 서명철 대대장 중령이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갑자기 할인의 모자를 확 벗겨버렸습니다. 박 중사, 아직도 그 상처 안 나았어? 서명철이 손가락으로 상처 부위를 거칠게 밀어 올리자 벌어진 상처에서 붉은 피가 눈썹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정문 한쪽에서 등산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네요. 서명철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는 버럭 소리쳤어요. 아저씨, 민간인은 저리 비키라니까! 여긴 군부대라고!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길에서 헌병 차량들의 사이렌이 일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검은 SUV 2대와 헌병 트럭 여러 대가 마치 돌진하듯 정문으로 들이닥쳤죠. 차에서 내린 감찰실장이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박준항 소장님, 현장 지시 대기 중입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등산 모자를 쓴 중년 남자에게 향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습니다. 흰머리 사이로 반짝이는 두 개의 별이 보였죠. 그리고 피 흐르는 딸 곁에 선 아버지가 낮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 누가 건드렸나?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제12기계화 보병여단 군수지원과 사무실. 아침 조회가 막 끝난 시간이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명철 중령이 서류철을 집어던지며 들어왔죠. 박하린 중사, 이 보고서 누가 작성했어? 할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작성했습니다. 중령님. 서명철은 할인에게 바짝 다가오더니 코앞에서 소리쳤어요. 여군이라고 봐주는 줄 알아? 글자 하나 틀리면 대대 전체가 욕먹는 거 몰라? 그는 갑자기 할인의 책상을 쾅 내리치고 서류철을 할인의 가슴팍에 강하게 밀어붙였죠. 할인은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났어요. 책상 모서리에 허리가 부딪히며 찌릿한 통증이 퍼졌지만 할인은 소리를 삼켰어요. 그리고 오늘 야간에도 남아. 다시 전부 수정해와. 옆에서 지켜보던 송태혁 주임원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어요.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죠. 눈치만 보며 자리를 피하기 바빴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서명철은 돌아서며 한마디를 더 던졌죠. 이 부대는 여군이 버티기엔 좀 빡셀 거야. 알지? 문이 쾅 닫혔어요.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하나씩 주워 담았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이미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죠. 이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서명철은 할인을 집요하게 괴롭혔거든요. 보고서 한 글자만 틀려도 전체를 다시 쓰게 했고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강요했어요. 거절하면 군기가 빠졌다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죠. 창고 점검 때는 일부러 트집을 잡아 밤새 재정리를 시켰고 주말에도 불러내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어요. 할인은 참았어요. 군인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할인은 책상 앞에 앉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군대인가. 창밖엔 별이 총총했지만 할인의 마음속엔 어둠만 가득했죠. 손목엔 며칠 전 창고에서 생긴 멍이 아직 남아 있었고 허리는 아까 부딪힌 곳이 욱신거렸어요. 그녀는 몰랐어요. 이 고통이 곧 끝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끝은 누군가의 분노로 시작될 거라는 걸요. 점심 전 대대 간부 회의실. 긴 테이블 양옆으로
장교와 부사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어요. 서명철 중령이 자료를 넘기다 말고 갑자기 할인을 쳐다봤죠. 박 중사, 이번 분기 보급 현황 보고해. 할인이 준비한 자료를 꺼내려는 순간 서명철은 자료를 보지도 않고 비웃었어요. 이걸 내가 준비했다고? 이 정도 수준이면 그냥 제대하는 게 낫겠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다른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송태혁 주임원사는 입술만 달싹였다가 다시 닫았어요. 할인의 얼굴은 빨개지고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묵묵히 말했어요.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준비? 넌 매번 다시 준비만 하네. 도대체 제대로 한 게 뭐야? 서명철은 자료를 확 던져버렸어요. 종이들이 공중에 흩날리며 바닥에 떨어졌죠. 회의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 똑바로 교육 좀 시켜줘야겠어.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예, 중령님 하고 대답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간부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지나가면서 누군가 작게 속삭였죠.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뿐이었어요. 아무도 할인에게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어요. 할인은 혼자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복도 끝에서 한 병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준호 병장.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언젠가는 저 인간도 대가를 치를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것도 그저 속으로만 삼킬 뿐이었죠. 오후 2시 할인은 서명철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명철은 의자에 기대앉아 비웃는 얼굴로 할인을 내려다봤어요. 박 중사, 넌 도대체 왜 군대에 온 거야? 여기가 놀러 온 데야? 할인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그게 열심이야? 웃기지 마. 서명철은 책상 위 서류 뭉치를 할인 앞에 던졌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이거 다 정리해. 퇴근? 생각도 하지 마. 할인은 서류를 안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발소리만 메아리 쳤죠. 오후 3시 보급 창고. 서명철 중령이 재고 점검을 나왔어요. 할인과 김준호 병장이 앞장서서 창고 내부를 안내했죠. 서명철은 재고표를 훑어보다가 일부러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 창고 뭔지 봐라. 너희는 일도 대충 하냐? 할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어제 청소했습니다, 중령님. 어제 청소했다고? 이게 청소한 거야? 서명철은 선반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더니 먼지를 할인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 감사 때 뭐라고 할 건데? 대대 전체가 망신당하는 거 모르냐고. 그리고는 갑자기 할인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끌었죠. 제대로 좀 보라고. 할인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옆 금속 선반 모서리에 팔뚝이 세게 부딪혔죠. 아! 할인이 작게 신음을 삼켰지만 서명철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으며 말했죠. 그 정도로 아파? 군인이 그래서 되겠어? 팔뚝에서 멍이 퍼져 오르기 시작했어요. 빨갛게 부어오른 자국이 선명했죠. 하지만 할인은 말없이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김준호 병장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을 줬지만 그 역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서명철은 비웃으며 계속 말했어요. 이래서 여군을 못 써먹는 거야. 힘도 없고 정신력도 약하고 이런 애들 때문에 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라고. 그는 재고표를 할인에게 던지듯 건네며 덧붙였죠. 오늘 안으로 전체 재고 다시 세. 하나라도 틀리면 주말 반납이야.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서명철이 창고를 나간 뒤 김준호 병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중사님 괜찮으세요? 팔이 많이 부었는데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쉿. 소리 내지 마. 더 복잡해질 뿐이야. 할인은 부은 팔을 감싸쥐며 선반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멍든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김준호는 안타까운 눈으로 할인을 바라봤어요. 중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실 겁니까? 할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고 상자를 하나씩 세면서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죠. 참아야지. 내가 참지 않으면 더 힘든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김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저 묵묵히 할인을 도와 재고를 세기 시작했죠. 창고 밖으론 따스한 봄바람이 불었지만 창고 안은 차갑기만 했어요. 할인의 팔뚝엔 멍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엔 상처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저녁 7시 부대 인근 고깃집. 대대 전체 회식이 한창이었어요. 장교와 부사관들이 테이블을 가득 메우고 앉아 있었죠. 서명철 중령은 상석에 앉아 소주잔을 들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자, 다들 오늘 고생 많았다. 한 잔씩 받아. 간부들이 일제히 잔을 들었어요. 그때 서명철의 시선이 할인에게 향했죠. 박 중사, 너도 받아. 할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중령님, 죄송하지만 내일 보급창고 감사 준비가 있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서명철의 표정이 굳어졌죠. 뭐, 대대장이 주는 술이 불경하냐? 그런 게 아니라 내일 일정이. 일정? 회식도 업무야. 지금 나한테 거역하는 거야? 서명철은 소주병을 집어들어 할인의 잔에 술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넘칠 정도로 가득 채웠죠. 마셔. 지금 당장. 할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마실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서명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손등으로 할인 앞에 잔을 확 쳐버렸죠. 쨍그랑.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어요. 그 힘에 밀려 할인은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어요. 이마가 테이블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할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할인이 이마를 감싸 쥐었지만 피는 손가락 사이로 계속 흘러내렸어요. 눈썹을 타고 볼을 타고 턱 끝까지 흘러내렸죠. 주변 간부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중사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서명철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정신력도 약하네. 이 정도로 울상이라니. 송태혁 주임원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중령님, 일단 의무대로. 닥쳐. 내가 판단할게. 서명철은 할인을 내려다보며 비웃었죠. 박 중사, 이 정도 상처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 군인이 그것도 못 참아?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냅킨을 이마에 대며 일어났어요. 피가 냅킨을 적시며 번져나갔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할인은 비틀거리며 고깃집 문을 나섰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이마의 통증이 더 심했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의무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여보세요, 의무대인가요? 지금 좀 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밤 9시 부대 의무대.
할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당직 군의관 최지훈 대위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어머. 최 대위는 할인의 이마를 보고 재빨리 일어났어요. 피로 범벅이 된 냅킨, 그 사이로 벌어진 상처가 보였죠. 이리 앉으세요. 빨리요. 할인이 의자에 앉자 최 대위는 조심스럽게 냅킨을 떼어냈어요. 상처가 드러났죠. 이마 중앙 약 3cm 길이로 깊게 찢어진 상처였어요. 최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다친 겁니까? 할인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실수로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됐다고요? 최 대위는 상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상처의 각도, 깊이, 모양을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박 중사님, 이건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누가 밀쳤죠? 할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실수로. 상처 각도를 보세요. 이건 측면에서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형태예요. 그것도 상당히 강한 힘으로요. 최 대위는 소독약을 묻힌 거즈로 상처를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게다가 팔에도 멍이 있네요. 이것도 오늘 생긴 거죠? 할인은 재빨리 팔을 가렸어요. 이건 창고에서 선반에 부딪혀서. 박 중사님. 최 대위가 할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는 군의관입니다. 이런 상처를 수없이 봤어요. 사고와 폭행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할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대위님 제발 그냥 치료만 해주세요. 하지만 이건 제발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 대위는 한참을 할인을 바라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봉합 준비를 시작했죠. 국소 마취하겠습니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주사 바늘이 이마에 찔렸어요. 할인은 이를 악물며 참았죠. 최 대위는 능숙하게 상처를 봉합하기 시작했어요. 한 바늘, 두 바늘, 세 바늘. 실이 피부를 꿰맬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다 됐습니다. 일주일 후에 실밥 뽑으러 오세요. 최 대위는 거즈로 상처를 덮고 테이프를 붙였어요. 그리고 진료 기록지를 꺼내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라고 쓰시는 거예요? 진료 기록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으실 건가요? 최 대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추정 외상이라고 적겠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박 중사님.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저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최 대위는 기록지를 덮으며 조용히 덧붙였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기록은 남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의무대를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이마의 통증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더 아팠어요. 사흘 뒤 할인은 결국 휴가를 신청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이마의 봉합 자국은 아물지 않았고 팔의 멍은 더 짙어졌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죠. 오후 3시 서울 성북동 아파트. 할인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죠. 아빠 다녀왔어요.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박준항 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갑자기 휴가라니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쉬고 싶어서요. 준항은 다가오는 딸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딸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고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할인아, 모자 벗어봐. 할인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아빠 피곤해서 그래. 그냥 좀 쉬고 싶어. 모자 벗어. 준항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죠.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이마에 봉합 자국과 시퍼런 멍이 드러났어요. 준항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심장 한쪽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이게 뭐냐? 아빠, 별거 아니야. 그냥 실수로 이렇게 돼? 준항은 다가와 할인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어요. 봉합 자국이 선명했어요. 최소 5바늘은 꽤 상처였죠. 누가 그랬냐? 준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할인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을 피했어요. 아빠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넘어가자. 넘어가? 내 딸이 이렇게 다쳤는데 넘어가라고? 아빠까지 피해볼까봐 그게 더 무서워. 준항은 딸의 어깨를 잡았어요. 할인아, 아빠가 누군데 피해를 보냐? 이제 말해라. 누가 그랬어? 할인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서명철 중령이야. 우리 대대장. 서명철? 준항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어요. 군인의 얼굴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당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을 털어놨어요. 공개 모욕, 폭언, 폭행, 회식 자리에서의 일까지. 말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준항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은 점점 더 세게 쥐어지고 있었죠. 할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준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딸을 꼭 안아줬죠. 미안하다, 할인아. 아빠가 몰랐어. 아빠 잘못 아니야. 아니다. 아빠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어. 준항은 딸을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아빠가 처리한다.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할인은 아빠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날 밤 11시 박준항의 서재. 준항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어요. 육군본부 내부망 로그인 화면이 떴죠. 소장 권한으로 접속하면 전국 모든 부대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어요. 준항은 검색창에 서명철을 입력했어요. 화면에 서명철 중령의 인사 기록이 떴죠. 복무기간, 보직 이동, 상벌 기록, 평가서까지. 준항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보급 장부였어요. 지난 6개월간 유류 사용 기록을 확인하니 이상한 점이 보였죠. 유류 900리터 증발. 공식 기록엔 차량 운행에 사용됐다고 나와 있었지만 실제 주행 기록과 맞지 않았어요. 준항은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어요. 다음은 차량 운행 일지. 대대장 전용 차량이 주말마다 사적 용도로 사용된 흔적이 있었어요. 골프장, 식당, 심지어 사설 카지노까지. 이건 공용 차량 사적 사용이잖아. 준항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계속해서 파일을 열었어요. 업체와의 문자 기록, 이메일, 통화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죠. 한 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가 눈에 띄었어요. 중령님, 지난번 말씀하신 금액 입금했습니다. 수고했네. 다음 계약 때도 잘 부탁하네. 준항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명백한 뇌물수수였죠. 다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성희롱 상담 기록 파쇄 지시 문건. 여군 부사관 4명이 상담을 요청했지만 서명철이 직접 기록 삭제를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이 자식이. 준항의 주먹이 책상을 쿵 내리쳤어요. 부사관 전출 요청 기록도 있었어요. 지난 2년간 4명의 여군이 제12여단에서 전출을 신청했죠. 모두 같은 이유였어요. 부적응. 하지만 전출 이유를 자세히 보니 모두 서명철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준항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이건 한두 명이 아니었구나. 그는 계속 파일을 넘겼어요. 도박 사이트 접속 기록, 허위 공문서 작성, 장병 사적 불임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었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준항은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의 책상 위엔 빼곡히 적힌 메모지가 쌓여 있었죠. 준항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건 더 이상 지위가 아니라 범죄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감찰실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아침 8시 내 집무실로 오게. 긴급건. 문자를 보낸 뒤 준항은 딸의 방을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하리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표정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악몽을 꾸는 듯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준항은 문을 조용히 닫고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하리나. 아빠가 반드시 끝낸다. 다음 날 아침 육군본부 인사운영부 부장실. 윤상우 감찰실장 대령이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준항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정리하고 있었죠. 윤 대령이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감찰실장 윤상우 대령, 보고하러 왔습니다. 앉게. 준항은 서류 뭉치를 윤 대령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전부 확인해 보게. 윤 대령은 서류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죠. 유류 횡령, 차량 사적 사용, 뇌물 수수, 성희롱 은폐, 도박.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죄목이 추가됐어요. 이건 제12여단 서명철 중령 아닙니까? 맞네. 소장님, 이 정도면 즉각 감찰에 들어가야 합니다. 준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새벽 화천으로 출발한다. 언제요? 하린이가 복귀하는 날. 새벽에 출발해서 하린이보다 먼저 도착할 거야. 윤 대령의 눈이 커졌어요. 박하린 중사님이요? 혹시 내 딸이 그 자식한테 당했네. 준항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3달 동안 폭행, 폭언, 괴롭힘을 당했어. 이마엔 봉합 자국이 있고 팔엔 멍이 들었지. 윤 대령은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이건 단순 감찰이 아니라 전면 수사 대상입니다. 그래서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헌병 1개 소대, 감사관 전원, 법무관 2. 모두 준비하게. 알겠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윤 대령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준항이 말했어요. 그리고 윤 대령. 예, 소장님. 이번 거는 조용히 끝낼 생각 없네. 철저하게 밝혀서 본보기를 만들 거야. 그날 저녁 준항의 집. 준항은 옷장을 열고 등산복을 꺼내 입었어요. 군복이 아니라 평범한 민간인 차림이었죠. 거울 앞에 선 준항은 등산 모자를 깊게 눌렀었어요. 2개의 별이 보이지 않게. 오늘 난 군인이 아니다. 딸의 아버지다. 하린이 방에서 나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복귀 준비였죠. 하린아. 네, 아빠. 아빠가 내일 너랑 같이 갈게. 하린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네. 왜요? 그냥 산 좀 다녀올 겸. 화천 쪽 경치가 좋다던데. 아빠 설마. 준항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데려다 줄게. 하린은 아빠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준항과 하린은 함께 차에 올랐어요. 준항은 등산복과 등산모자 차림이었고 하린은 군복을 입고 있었죠.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다 괜찮을 거야. 아빠만 믿어. 차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약 30분 뒤 또 다른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SUV 2대와 헌병 트럭 3대.
윤상우 대령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전 차량 화천으로 이동 시작. 소장님보다 10분 늦게 도착 예정. 수신 완료. 새벽 안개를 가르며 차량 행렬이 북쪽으로 향했어요. 목적지는 제12기계화 보병여단. 그리고 그곳엔 자신의 운명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서명철이 있었죠. 폭풍 전야였어요. 새벽 6시 30분 제12기계화 보병여단 정문. 안개가 짙게 깔린 이른 아침이었어요. 하리는 군복을 입고 부대 정문 앞에 섰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거죠. 그녀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조용히 복귀 신고를 하려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죠. 박 중사, 아직도 그 상처 안 나았어? 서명철 중령이 아침 점호를 마치고 나오다 할인을 발견한 거예요. 그는 할인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모자 벗어봐. 어디 봐? 이래서 여구는 안 된다니깐. 할인이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서명철은 강제로 할인의 모자를 벗겨버렸죠. 이마에 봉합 자국이 드러났어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였죠. 서명철은 비웃으며 손가락으로 봉합 자국을 강하게 밀어 올렸어요. 이 정도도 안 나았어? 약하긴. 순간 벌어진 상처에서 붉은 피 한 줄기가 눈썹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인이 뒤로 휘청였어요. 통증보다 굴욕감이 더 컸죠. 정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였어요. 정문 한쪽에서 등산 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묵묵히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명철이 그 남자를 발견하고 소리쳤어요. 아저씨, 민간인 출입 금지라고 했지? 여긴 군부.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 산길에서 군 헌병 차량들의 사이렌이 일제히 울려 퍼졌어요. 윙. 검은색 SUV 2대와 헌병 트럭 3대가 줄지어 정문으로 돌진하듯 들어섰죠. 차들이 일제히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윤상우 감찰실장 대령이 정문 앞에서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육군본부 인사운영부 박준항 소장님, 현장 지시 대기 중입니다. 정문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서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모두의 시선이 등산 모자를 쓴 남자에게 향했어요.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었어요. 흰머리 사이로 2개의 별이 빛났어요. 박준항 소장, 육군본부 인사운영부 부장이자 할인의 아버지였죠. 서명철은 입이 굳어버렸어요. 소장님? 준항은 피 흐르는 딸 옆에 섰어요. 그리고 낮게, 아주 낮게 말했죠. 내 딸 누가 건드렸나? 서명철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게 아니 이건. 준항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서명철 중령. 지금부터 너는 전면 감찰 대상이다. 윤상우 대령이 헌병들에게 손짓했어요. 대대 본부 건물 봉쇄. 모든 인원 대기 명령. 헌병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서명철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오전 7시 제12기계화 보병여단 본부 건물. 윤상우 대령이 감사관 5명을 이끌고 대대장실 문을 벌컥 열었어요. 육군본부 감찰실입니다. 지금부터 전면 감사에 들어갑니다. 서명철은 책상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잠깐, 영장은 있습니까? 윤 대령이 서류를 내밀었죠. 육군본부장명의 긴급 감사 명령서입니다. 거부 시 군형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됩니다. 감사관들이 일제히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서랍을 열고 파일을 뒤지고 컴퓨터를 압수하기 시작했죠. 한 감사관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대령님, 이것 좀 보십시오.
윤 대령이 장부를 펼쳤어요. 유류 사용 기록이었죠. 공식 기록과 실제 사용량이 달랐어요. 유류 900리터가 증발했네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령? 서명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건 기록 착오일 겁니다. 기록 착오가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요? 윤 대령은 장부를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다른 감사관이 컴퓨터를 조사하던 중 외쳤어요. 인터넷 사용 기록에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 다수 발견.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4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접속했습니다. 서명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IP 주소가 대대장실 전용 컴퓨터입니다. 비밀번호도 중령님 계정이고요. 윤 대령이 휴대폰 압수영장을 내밀었어요. 휴대폰 제출하십시오. 서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감사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떴죠. 업체 대표와 금전거래 문자 다수 확인됩니다. 화면을 윤 대령에게 보여줬어요. 중령님, 지난번 말씀하신 금액 입금했습니다. 수고했네. 다음 계약 때도 잘 부탁하네. 명백한 뇌물수수 증거였어요. 윤 대령이 차갑게 말했죠. 서명철 중령, 이건 군형법 62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에 해당합니다. 복도에서는 다른 감사관들이 행정실을 뒤지고 있었어요. 한 감사관이 파쇄기 옆 쓰레기통을 뒤지다 소리쳤죠. 상담 기록 파쇄 지시 문건 발견. 찢어진 문서 조각들을 맞춰보니 여군 4명의 성희롱 상담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맨 아래엔 서명철의 사인이 있었죠. 즉시 파쇄 처리할 것. 윤 대령은 증거물들을 하나씩 봉투에 담으며 말했어요. 차량 사적 사용, 유류 횡령, 도박, 뇌물수수, 증거인멸, 성희롱 은폐. 그는 서명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정도면 군 검찰 송치감입니다. 서명철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어요. 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은 지금 당신 피해자들 진술을 받고 계십니다. 윤 대령의 말에 서명철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복도 밖에선 병사들과 간부들이 모여 웅성거렸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전 9시 부대 본부 건물 앞 광장. 감찰실이 대대장실을 뒤집고 있는 동안 정문 앞엔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조용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얼굴엔 결정의 순간이 담겨 있었죠. 박준항 소장이 광장 중앙에 섰어요. 그의 옆엔 법무관 2명이 기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든 증언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항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죠. 그때 뒤편에서 한 병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김준호 병장이었어요. 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서명철 중령의 얼굴이 확 굳었죠. 준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하십시오. 김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대장님이 저를 밀쳤습니다. 보고 늦었다고 주먹으로 가슴을.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작년 9월이었습니다. 보급품 운반이 늦었다는 이유로 복부를 가격당했습니다. 법무관이 빠르게 기록을 시작했어요. 김준호의 증언이 끝나자 조용했던 광장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누군가가 외쳤어요. 저도 있습니다. 이번엔 이경민 하사였어요. 젊은 여군 부사관이었죠. 그녀가 앞으로 나왔어요. 야간에 사적인 심부름 시켰습니다. 대대장님 집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했습니다. 이 하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거부하면 휴가를 취소당했고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숨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어요. 군수가 이도현 상사. 평소 절대 나서지 않던 인물이었죠.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준항 앞에 섰어요.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상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박 중사만 당한 게 아닙니다. 대대 전체가 그분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그의 증언이 시작되자 광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사들의 눈빛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죠. 두려움에서 결심으로. 그 뒤로도 증언은 계속됐어요. 1명, 2명, 3명. 총 11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폭행, 폭언, 사적 불임, 성희롱, 인사보복. 모든 증언이 기록됐죠. 서명철은 광장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말도 안 돼, 너희가 감히. 하지만 그의 말은 헌병의 한마디에 묻혔어요. 서명철 중령, 모든 증언은 기록됐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준항이 서명철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엔 한치의 동정도 없었죠. 군인은 명예로 산다. 넌 그걸 스스로 버렸다. 오전 10시 대대 본부 건물 앞 윤상우 감찰실장 대령이 서명철 앞에 섰어요. 손엔 죄목 목록이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죠. 그는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서명철 중령. 당신에 대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죠. 군형법 제52조 폭행. 부하 장병 11명에 대한 상습 폭행. 서명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형법 제62조 직권남용. 인사보복 및 사적 불임 다수. 윤 대령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군형법 제79조 보급품 횡령. 유류 900리터 부정 사용. 서명철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상담 기록 파괴, 공문서 허위 작성, 도박, 뇌물수수. 윤 대령이 서류를 내렸어요. 이상 총 13개 항목에 대해 군, 검찰 송치 예정입니다. 그는 헌병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2명의 헌병이 서명철에게 다가갔죠. 서명철 중령,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찰칵. 차가운 수갑이 서명철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서명철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어요. 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준항을 향해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헌병들이 그를 붙잡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준항은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차갑게, 아주 차갑게 말했죠. 군인은 명예로 산다. 넌 그걸 스스로 버렸다. 소장님, 제발. 내가 내 딸에게 손을 댔을 때 이미 끝난 거야. 준항은 돌아서며 윤 대령에게 말했어요. 즉시 송치하십시오. 구속수사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서명철을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서명철은 계속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죠. 광장에 남은 병사들은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어요.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끝났네. 송태혁 주임원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죠. 준항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주임원사님. 송 원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예, 소장님. 부하들을 지키지 못한 건 지휘관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송 원사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준항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의 시선은 멀리 의무대 앞에 서 있는 딸에게 향했죠. 하리는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어요. 긴 터널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뒤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방청석엔 제12여단 간부들과 피해자들이 앉아 있었죠. 할인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녀의 옆엔 아버지 박준항 소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석엔 서명철이 앉아 있었죠.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방청석을 훑쳤어요. 하지만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의 편이 아니었죠.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펼쳤죠. 피고인 서명철, 군형법 제52조 폭행, 제62조 직권남용, 제79조 횡령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다. 서명철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특히 피고인은 지휘관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장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혔으며 이는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입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또한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가해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서명철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징역 5년. 쿵. 망치가 내려쳤어요. 파면. 단 3문장. 하지만 그보다 무거운 말은 없었어요. 서명철의 어깨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숨을 들이켜려 했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죠. 피고인은 즉시 수감되며 군인 신분을 박탈당합니다. 서명철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방청석 뒤편에서 박준항 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옆에 앉은 하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 판결은 피해자들의 용기가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그 말은 오히려 하린을 향한 위로처럼 들렸어요. 하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죠. 준항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 버텼다, 하린아. 아빠 고마워요. 내가 용기 냈기 때문이야. 법정 문이 닫히며 서명철이 호송됐어요.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죠. 복도로 나온 하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쏘고 있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드디어 빛이 찾아온 거예요. 김준호 병장과 이경민 하사가 하린에게 다가왔어요. 중사님, 덕분에 저희도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하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의 용기였어요. 2주 뒤 제12기계화 보병여단 대대 본부 건물 앞 광장에 전 병력이 집결했어요. 새로운 대대장 부임식이 있는 날이었죠.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어요. 서명철 이후 누가 올지 모두가 궁금해했거든요.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정문으로 들어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재근 중령이었죠. 40대 중반 단정한 인상의 장교였어요. 그는 천천히 광장 중앙으로 걸어왔어요. 송태혁 주임원사가 거수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제12기계화 보병여단 군수지원과 신임 대대장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윤재근 중령이 경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잠시 병사들을 둘러봤죠.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윤재근 중령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부임 인사를 짧게 하겠습니다. 윤중령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부대는 명령으로 돌아가는 곳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병사들이 긴장한 표로 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사람은 명령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존중으로 움직입니다. 광장에 잔잔한 술렁임이 일었어요. 저는 여러분을 계급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으로 대하겠습니다. 윤중령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실수하면 바로잡겠습니다. 하지만 모욕하거나 짓밟지 않겠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안도의 한숨이었죠. 이 부대가 겪은 일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윤중령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는 할인을 바라봤어요. 할인은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죠. 박할인 중사. 예, 중령님. 할인이 바로 대답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윤중령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엔 힘이 실려 있었어요. 부임식이 끝나고 병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복도에서 김준호 병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다를 것 같은데? 이경민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눈빛이 달라요. 오후 대대장실. 윤재근 중령이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할인이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십시오. 할인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중령님, 이번 주 보급 현황 보고드립니다. 윤중령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어요. 잘 정리했네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인이 나가려는 순간 윤중령이 말했어요. 박 중사. 예. 힘들면 언제든 말하십시오. 참지 말고요. 할인은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알겠습니다, 중령님. 문을 나선 할인의 얼굴엔 평화가 담겨 있었어요. 드디어 부대에 봄이 찾아온 거예요. 한 달 뒤 저녁 6시. 할인은 퇴근길에 부대 정문을 나섰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정문 앞엔 아버지 박준항 소장이 차에 기대 서 있었어요. 아빠. 할인이 놀라 달려갔어요. 왜 여기 와 있어요? 준항이 미소 지었어요. 딸 마중 오면 안 되나? 갑자기요? 그냥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하며 할인은 창밖을 바라봤죠. 부대 건물들이 저 멀리 작아지고 있었어요. 준항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윤중령님은 정말 다르세요. 할인의 목소리엔 생기가 돌았어요. 다행이네. 이젠 웃는구나.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버텼기 때문이야. 준항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말하는 게 무서웠어요. 알아. 혼자 참으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할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이제 알았어요. 참는 게 용기가 아니라 말하는 게 용기라는 걸. 준항은 차를 세우고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아, 아빠가 자랑스럽다. 무엇이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틴 거. 할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아빠가 있어서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차 밖으론 노을이 지고 있었죠. 할인은 부대 쪽을 돌아봤어요. 그곳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죠. 아빠. 응?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준항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천천히 내 속도로.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하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멀리 부대 위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은 존재했고 하리는 이제 그 빛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어요. 카메라는 천천히 노을 지는 하늘을 비추며 이야기가 끝났어요.